본회의를 재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시간 중 한 정치범죄위원회의 의원님 한 분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먼저 귀가하셔서 총 인원이 81인으로 변경되었고, 따라서 과반수 인원도 41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본 의원은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장한솔입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심사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국제연합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원안을 조정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1-2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정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 청원안을 표결에 붙여 총 17분의 의원님 중에서 10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외교통상위원회 국민의 자립성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원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본 법안은 이은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상위원회 조정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은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의 자립성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성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골자,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으로 인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대한민국은 파병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현 국제 정세상 파병과 같은 군사 문제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경제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파병은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파병 결정권이 모두 국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국회만이 결정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뿐더러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제27조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해외 몇몇 국가들은 이러한 중요 사안들을 국회에서 내린 결정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 참여 투표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 또한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닌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국제연합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현재 정부가 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 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항목의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정부가 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 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1사단 이상의 규모의 군사를 파견할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에 그 결과를 청구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1사단은 약 1만 명에서 2만 명 수준인데 위와 같은 수준으로 군인들이 파병을 나갈 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판단하여 1사단의 기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될 경우 국민이 국가의 중요 사항에 직접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확립, 시민 참여를 통해 기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며 이상적인 민주주의 실현 및 시민 스스로의 객관적인 판단력이 증가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교통상위원회 국민의 자립성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의장단의 허가를 받은 질의응답자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합위원회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위원회 소속 김태윤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정안에 단 1사당 이상 규모의 군사를 파견할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국민투표에서 그 투표권은 누구에게 그 투표권을 받을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기존 투표 기존 국회의원 투표와 동일한가요? 발언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권이라고 하시면 만 18세 이상부터 만 19세 이상부터의 대한민국 시민으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네, 정치법제위원회 맨 뒤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부원의원은 정치협회 소속 김현태 의원입니다. 지금 만약 이게 공식적인 일정이 아닌 비공식적인 일정으로 군대가 출전하게 된다면 그때도 이렇게 국민 투표를 하실 건가요? 현재 세계에서는 정세에 따라서 보면은 이렇게 세계 1, 2차 대전 이후 전쟁이 있는 상황이 많지 흔한 상황이 아니므로 국가 군대 파견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비공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가 투표를 진행하는 거죠.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허가합니다. 그럼 만일 만약에 국가 투표를 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이 법안을 무시하는 거라 보고선 만약에 벌칙 처벌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처벌은 어떤 건가요? 국민 투표라고 해서 국민투표에서 나온 결과를 무조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참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같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통합위원회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여자 의원님. 의원은 통합위원회 소속 정재윤 의원입니다. 군사적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긴급하고 매우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투표의 과정이 의사결정을 더디게 만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런 의원님께서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이렇게 국민투표라는 사례를 더함으로써 좀 더 수사가 판단이 느려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긴 하였는데요. 고민 의원이 생각하는 거로서는 국회에서 이렇게 보내자 말자라고 논의하기보다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의견을 더 수용하는 것이 좀 더 빠른 결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일단 최근 언론이 기능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론 형성도 충분히 국회의원들이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사람적 정의가 국민들의 대표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진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본 의원도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있는 거고 국민들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해서
국회의원들의 의견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도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복지위원회 네 번째 줄에 앉아 계신 검은 옷 입고 계신 남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복지위원회 소속 정기주 의원입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관하면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유지와 조정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 라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허나 현행법의 6조의 개정안을 보면은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 결정에 그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6조에서 나와 있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회 결정에 그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국민투표는 모든 의원이 생각하기에 신속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 의사표현이 말고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통하여 국민투표는 신속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제6조의 개정안은 제1조 목적에 관해서 적극적 의사표현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과 방금 의원님께서 말하신 신속함에 대한 답변은 통합위원회 의원님께 해드렸고요. 예산 말씀하셨는데 보통 국민투표 정도 예산이 한 80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국민투표할 때 예산은 헌법 56조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의거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때 약 4조 정도의 예산안이 4조 정도의 추경 예산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예산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학문형 질문은 질의로 여기지 않기에 재질의 요청이 가능하십니다. 재질하시겠습니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제가 보은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1조 목적에 있는 평화유지 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과 그 위원회에서 얘기한 개정안과 서로 상충이 안 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은 의원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은 의원이 말하는 것은 보은 의원은 국가 군인 파병에 의해 파병이 국가의 아주 안보적 중요한 사안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파병하는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결정인 만큼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내서 파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려면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합위원회 앉아 계신 여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위원회 원 김서윤 의원입니다. 앞부분에 호르무즈 해협을 예시로 들으셨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석유가 이동하는 해협이 맞습니까? 그런 걸 알고 네? 그럼 저도 석유가 이동하는 해협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의원님께서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유가 상승 등으로 국민투표에 그 의사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국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건 문제로 국민의 의사 결정이 좀 변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거에 관한 경우에는 국민들의 투표를 국회의원들께서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고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래서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 국립의 자립성 형성을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정원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찬성, 2번은 반대이며 기권은 없습니다. 투표 시간은 1분 30초이며 투표 종료 30초 전과 투표 종료 시에 종을 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30초 남았습니다. 투표 종료했습니다. 총 81인 중 찬성 23인, 반대 53인, 기권 5인으로 해당 의결은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다음으로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본 위원장은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 유용철입니다. 지금부터 정치법제위원회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법제위원회에서는 강력범죄 무고의 발생을 낮추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첨언안을 최승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1-1 상임위원회 시간에 최승호 의원님이 발의한 입법청원안을 표결에 붙여 총 31분의 의원님 중 26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마칩니다. 이어서 정치법제위원회의 강력범죄 무고의 발생을 낮추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개정 입법청원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페널티로 인하여 제한 시간은 4분이며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법제위원회 황유나 의원입니다. 발표에 앞서 핵심 용어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뜻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성행한 미투 운동은 2018년부터 재조명되어 은폐되었던 성범죄 사건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좋지 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위 PPT에 명시된 두 가지 사례와 같이 무고죄가 성립되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는 성범죄만의 문제일까요? 살인, 특수절동 등 다양한 특정 범죄에서 잘못된 무고죄 기소에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범죄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함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억울하게 기소되는 무고죄의 희생양이 자신의 범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자로 낙인되어 사회적인 건의가 실추됨과 동시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당사자와 그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안겨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동 폭행죄에 잘못 기소된 한 유치원 교사가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법적인 관점에서는 국민의 신임을 잃게 되어 장기적인 신뢰도 하락의 문제 발생 및 사법의 이상적인 정의 구현 실패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규정된 바로는 모든 특정 범죄를 하나의 기준으로 취급하고 처벌하여 형벌에 따라 상응한 법익균형성에 준하는 잣대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특가법 14조 무고죄 현황의 기준이 피해자가 기소되었던 형벌의 기준과 상응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세부 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인과관계에 따라 다음의 세 단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안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무고죄의 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남발하고 있는 무고죄 기소를 일정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됩니다. 대검찰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무고죄의 기소 건수는 꾸준히 12%가량 상승하였지만 이에 반해 실형이 구형된 사항은 전체의 10%에 그칩니다. 위 자료는 즉각 원목적에 위배되는 무고죄의 기소가 대다수임을 증명하는 바이며 위 개정안의 도입으로 과도한 남용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장기적인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궁극적인 인식 변화를 통한 사법권의 보다 이상적인 정의 실현에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회의 소명은 사법의 본 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며 현실적인 처벌 규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무고죄의 희생양이 양상되지 않도록 현재까지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경중도를 실질적으로 법안에 적용하기를 이 개정안을 통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의장단의 허가를 받은 질의응답자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피곤해하실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회의는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므로 조금만 더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고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교통상위원회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여자님, 청소년교육위원회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여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육위원회 노감은 의원입니다. 무고라는 범죄의 심각성을 자각시키고 발생 건수를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성폭력 범죄를 관련해서 성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 피해자가 직접 성범죄를 당했다고 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고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처벌에 관련해서도 현재 논란이 많은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진정한 피해자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범죄 예방과 해결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고죄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것 또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고한다는 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피해자를 의원님께서는 상식 변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 신고를 하게 된 여성분들을 존중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런 피해를 받지 않은 여성이 그런 신고를 한다면 사회적으로 그런 신고한 여성들을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무고가 사라진다면 사회적으로 신고한 여성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편하게 더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위원회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을 보자면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인의 소속 위원회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위원회 소속 김건구 의원입니다. 보시면 형량을 제가 정한 혐의에 5분의 4로 처벌한다고 하셨는데 무고죄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피해와 여러 가지 고통들을 고려해봤을 때
왜 5분의 4로 정하셨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5분의 4로 정한 이유는 저희 본위원회 회의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 답변 정하십니다. 제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허가합니다. 사실 무고죄가 만약에 적용이 안 되었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기소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지 않고 5분의 4로 기소하였을 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생기는 불평등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위원회가 다루는 법안 제목 자체가 살인, 유인, 납치,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같은 심각한 강력범죄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무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최대 사형시키거나 무기징역까지 시킨다면 이런 법의 균형성이 좀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5분의 4라고 정하고 자유형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고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교통상위원회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여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윤지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고죄를 말하셨는데 만약 이 5분의 4라는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감안하면 이 범죄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에 의한 무고죄도 존재합니다. 이 사람이 무고죄로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한다면 그런 협박하려고 한 사람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또 다른 무고죄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무고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진실된 피해자고 자신의 입은 피해를 진실되게 호소한다면 그것이 증거 불충분이 되었던 그 가해자에게 무죄가 나왔던 절대 무고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의 무고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다면 그런 신고율 같은 것도 접수되고 피해자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고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위원회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여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위원회 위원장 오성식이라고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앞서 본 위원장도 무고죄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근 무고죄 처벌 건수가 대충 얼마나 되신지 아시나요? 경찰청이 발표한 바로는 1188건이 2018년도에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고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위원회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오연수 의원입니다. 무고죄 남부를 막기 위해서 이 법안을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께서는 성진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안은 여성에 대해 너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고죄가 남발되는 이유가 성폭력 당한 여성들이 증거 없이 단순한 일관된 진술로 인하여 고소가 되고 남자가 고소가 되고 그 후에 증거가 나오면서 이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본위원회가 생각하기에 성범죄 측에서는 피해자가 여성이 많은 만큼 여성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위원회가 발의한 그런 특정 강력범죄는 살인, 유인, 납치, 강간, 추행 등 절도, 강도와 같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모든 강력범죄를 일컫기 때문에 꼭 여성에게만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성범죄 같은 것에서도 그런 가해자로 지목받는 남성들도 보호하기 위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질의 끝났습니다. 정치범죄위원회 강력범죄 무고의 발생을 낮추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개정 입법 조항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1분 30초이며 투표 종료 30초 전과 투표 종료 시 종을 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30초 남았습니다.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총 81인 중 찬성 37인, 반대 40인, 기권 4인으로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다음으로 통합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장은 통합위원회 위원장 우성실입니다. 본 통합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청원안을 남가연 의원이 발의하여 제1-1 상임위 회의 시간에 표결에 붙여 총 15분의 의원분들 중 14표의 동의를 얻어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위원회 심인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입법 취지, 개정안 소개, 기대효과 순입니다. 먼저 오른쪽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정장애인 수는 273만 명이며 장애 출연율은 5.59%로 20명 중 1명 수준입니다. 더 이상 장애인은 소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수에 비해 그들이 활발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지역에 따른 장애인 문화시설 복지 편차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인 관리센터 현황 조사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801곳,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약 150곳이며 세종시, 충청도, 제주도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복지시설 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 비해 시설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종류 중 TV 시청이 가장 비율이 높았고 감상 관람과 창작 취미의 비율이 가장 낮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원 산업 현황을 보면 참여자 수는 늘어나는 반면 교육시설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주변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권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문화시설을 평등하게 분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입법을 제안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27조항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재량에 따른 문화시설의 지역별 편차 우려를 고려하여 제1항부터 3항을 모두 의무화로 개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뭐 할 수 있다를 뭐뭐 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강제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 문화활동지원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오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제시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산업 현황에 의하여 제27조 5항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더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향상된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발달 장애인의 문화, 여가 생활을 장려할 수 있고 국세 누수 차단과 인력 중복 방지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업무 분담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흩어지고 낭비되는 예산을 재편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심화되는 지역과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통합위원회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에는 박수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합위원회 발달장애인 문화생활 항의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정원안은 앞서 말씀드린 2차 페널티로 인하여 질의응답자는 발언하실 수 없고 발표자가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투표 시 형평성을 위하여 질의응답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서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법제위원회 다섯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의원 신승아 의원입니다. 여기 개정안 최고원 대표에서 개정안을 보면 모두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꼭 한번 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5항은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여서 한 것인데요. 사실 장애인 문화활동 일단 1항부터 3항까지만 일단 의무화를 시켜만 놔도 충분히 장애인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문화 복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5항에서는 장애인 문화활동지원청은 아마도 신설되려고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과정을 지켜본 뒤에 이렇게 조금 더 개정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저희가 저희 본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재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위원회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올슨 의원입니다. 그 가이드북 쪽에 보시면 디귿에 법률상의 대통령령, 총리령 등으로 이만 사항에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법 천원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 지금 사항에 보시면 대통령령을 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예 법률 이게 개정안이 무효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회에서도 처음에 조금 곤란하긴 하였는데 저희가 결과로 연구한 결과 저거는 조금 다른 예시로 속한다고 하여서 저희가 의원님께서는 3층 본위원회에서는 이거를 개정을 하도록 결과를 내렸습니다. 재질의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법제위원회 두 번째 줄에 왼쪽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본 의원은 정치법제위원회 의원 최승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통계는 전체 장애인들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 발달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발달 장애인의 기준은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한 사람들인데요. 우선 발달 장애인 외에 뭐 시각 장애인이라든지 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보도블럭 그리고 전자책과 같은 전자책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지금은 연구 방법을 모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문화생활을 조금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없다는 사람들의 편견 하에서 많이 발전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본위원회에서는 이런 발달 장애인의 문화시설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에 비하여서 발달 장애인의 문화시설이 30분 남았습니다. 발달 장애인의 문화가 조금 더 덜 발달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개정을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개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질하시겠습니까?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합니다. 우선 사항을 삭제하시게 되면 그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등을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청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지 않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 문화체육 활동 외의 것들은 담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선 본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의무화를 시켜가지고 하는 전제 하에 저희가 저 법안을 제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그러니까 본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의하시는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한솔입니다. 장애인 리프트 사건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리프트도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리프트에서 떨어지거나 깔리게 되어서 다친 적이 있습니다. 리프트만 봐도 정부에서 장애인 관련 복지 정책이나 법안을 건드는 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장비 지원이나 처우 개선만 보았을 때 아직 보완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문체부 산하 지원청이나 문화부서 설립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본 의원에서는 사실 그런 발달 장애인들의 그런 시설을 이렇게 개선이라든지 그 방안부 그런 장애인들이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한 생활 그리고 안전에 초점을 본위원회에서는 안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선 문화를 조금 더 발전시킨다는 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조금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지를 요청합니다. 지질위는 의장단의 허가에 가능합니다. 지질하시겠습니까? 네. 허가합니다. 장애인 복지센터가 지금 수원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장애인 분들께 급식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문화체육을 예로 들었을 때는 음악치료나 미술치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치료나 미술치료가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진다고 돼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 산하의 장애인 복지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문체부 산하 그걸 만들어 발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설한 5항에서 충분히 충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저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복지위원회 다섯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복지위원회 소속 이웅기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에 써놓으신 부분에서 아직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는지 정확한 숫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바뀌었을 때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조금만 지원해도 지원해야 한다는 말에 일단 조금이라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꾸기 전이랑 바꾸고 난 뒤랑 별반 차이가 우선 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점은 본 의원회에서도 조금 미숙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정책이 중첩되는 기관들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신설한 5항을 통해 상식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서 신설한 5항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분배시켜서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허가합니다. 본 의원이 여쭤봤던 것은 그런 정확한 수치로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아서 예산을 분배하고 싶어도 정확히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 법안에 효율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측에서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 종료하겠습니다. 통합위원회의 발달장애인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청원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1분 30초이며 투표 종료 30초 전과 투표 종료 시에 심사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지현입니다. 청소년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의 민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주예진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주예진 의원님이 발의한 입법청원안을 표결에 붙여 총 14분의 의원님 중에서 14분의 과반수 찬성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청소년교육위원회의 학생의 이어서 청소년교육위원회의 학생의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청원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페널티로 인하여 제한 시간은 4분이며 시간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청소년교육위원회 대표 발표자 주예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순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 목적과 개정안의 제한 이유, 그리고 개정안의 주요 골자와 신구문 대조표,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기대 효과 및 의의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2004년에도 18세 선거권을 위한 공동선언이 있었고 선거 연령을 하향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커져가며 결국 2019년 12월 27일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지던 선거권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생겨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 정치화를 우려하는 의사를 표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 선거 관련 교육의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본 위원회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의 참정권의 중요성 인식, 선거제도에 의해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된 해외 사례로는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독일은 16살부터 지방의회 선거와 교육감 선거, 18살부터는 연방의회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며 누구나 14살부터는 정당에 소속된 청년회에 가입할 수 있고 16살부터는 정식으로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일의 투표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따르면 교육은 모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에 근거하여 제17조의 7 민주시민의식의 함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참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 제17조의 7에 근거하여 제30조 선거교육, 국가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에게 올바른 정치 이해 교육의 토대를 제공하여야 하며 선거 관련 기본 지식을 함량하여야 한다는 개정안 또한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제17조의 7 그리고 제3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로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국민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제도를 이해하도록 하며 민주시민의식을 함량하게 할 수 있고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위원회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청원안은 앞서 말씀드린 2차 페널티로 인하여 질의응답자는 발언하실 수 없고 발표자가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투표지 형평성을 위하여 질의응답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가서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고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위원회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여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위원회 소속 임효주 의원입니다. 발표자님께 질문이 있는데 만약 선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청소년들께 참정권이 주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미 공직선거법은 2019년 12월 27일에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아직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 선거를 하지 않아서 본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혼란이 생길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위원회는 선거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선거를 진행한다면 분명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고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법제위원회 5번째 줄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정치법제위원회 오연서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학교에서도 반장 선거나 부반장 선거 그리고 정교회장 선거 같은 선거 등으로 선거에 대한 교육을 이미 많이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 참여나 선거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면은 학교에서 더 교육적인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선거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거에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있기도 하고 학교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본위원회는 이러한 교육이 학교에 있는 작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더 큰 교육이 필요하고 더 보편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선거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입법 청원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질의하실 의원님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위원회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합위원회 신사빈 의원입니다. 여기 제17조 7에 보시면 학생이 참정권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는데 학생이라 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전부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까? 그럼 그 지금 선거권이 있는 학생은 고3 그러니까 만 18세에게 한정되어 있는데 선거권이 없는 학생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결국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일단 여기서 17조의 7에서 말하는 학생 참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말은 선거권과 다른 개념으로 18세 학생 이상의 학생들은 선거권에 대해서 선거권을 갖게 되었지만 참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를 포함한 법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법안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학생들은 저희가 본위원회가 신설한 법안은 제17조의 7입니다. 제17조의 6이나 제17조의 5 등은 통일지향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분들 다 학교에서 통일지향교육이나 성평등 교육을 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완전한 성평등 교육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완전한 통일지향 사회가 될 수도 없고 성평등 사회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모든 것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본위원회는 본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이 이런 시작의 첫걸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고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법제위원회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여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백서진 의원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미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정치화법 수업이라든지 통합사회 과정에 이미 교육과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한에서 가장 최대한 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장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는 다양한 건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언급한 의원님께서는 상징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지향 교육이라던가 성평등 교육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안들이 제17조의 항으로 들어가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수업에 있는 교과과정에 있는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체교육이나 다른 교과별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본위원회는 선거교육 또한 정치와 법이나 일반 사회 시간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과목들은 특정 학생들에게만 좁은 범위를 적용시켜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별 시간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보편화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허가합니다. 네, 지금 특정 범위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는 상식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적 목적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범위가 제한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거 교육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지향 교육이라던가 성평등 교육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선거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창체교육이나 다른 교과별 시간에 넣는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체교육이나 다른 시간에 실시를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분명 선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왼쪽에서 세 번째 앉아 계신 남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강주영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계속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정치 활동에 넣는다고 그러니까 그 이런 교육 과정들을 추가시킨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그 지키지 못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 그 개정안 대조표 보시면은 여기 올바른 정치 이해 교육의 토대를 제공하여 선거권 관련 기본 지식을 함양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해 주셨거든요. 답변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치 이해 교육의 토대를 제공하여 선거 관련 기본 지식을 함양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문인지 의원님께서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질의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올바른 정치 이해 교육이라 하면 한 곳에 치우친 정치 이해 교육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올바른 정치 이해 교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그 어느 쪽이 치우치지 않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올바른이란 단어 자체가 그 2013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국정교과서 편찬 그 원안 그 정책 명이 올바른 교과서 편찬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정치적 이념만의 대립이 있었고 이런 공식적인 법률 개정안에 그러니까 특정 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육비용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17조 7은 교육 이념에 대한 법안이고 제30조는 그 교육 이념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인데 이러한 법안들에 있어서 올바른 정치 이해 교육이라는 세세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앞서서 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교육 이념을 마련하고 법적 기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질의응답 종료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위원회 학생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정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1분 30초이며 투표 종료 30초 전과 투표 종료 시에 종료셔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종료 30초 남았습니다.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총 81인 중 찬성 48인, 반대 29인, 기권 4인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석석의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 더 나은 남북관계를 위한 남북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원안은 정족수 82인 중 찬성 24인, 반대 55인, 기권 3인으로 최종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치범죄위원회의 불법 촬영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청원안은 정족수 82인 중 찬성 62인, 반대 18인, 기권 2인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통합위원회의 유사업종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화장통법 일부 개정 입법 청원안은 정족수 82인 중 찬성 29인, 반대 48인, 기권 5인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청소년 교육위원회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입법 청원안은 정족수 82인 중 찬성 25인, 반대 50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 국민의 자립성 형성을 위한 국제연합 평화 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원안은 정족수 82인 중 찬성 23인, 반대 53인, 기권 3인으로 최종 부결이 되었습니다. 정치범죄위원회의 강력범죄 무고 발생을 낮추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개정 청원안 입법 청원안은 정족수 81인 중 찬성 37인, 반대 40인, 기권 4인으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통합위원회의 발달장애인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청원안은 정족수 81인 중 찬성 30인, 반대 44인, 기권 5인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청소년 교육위원회의 학생 민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청원안은 찬성 48인, 반대 29인, 기권 4인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22회 임시회의 및 청소년국회 본회의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